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세법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도 시행이 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취득세 부분하고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 하나만 점검하고 지방세법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세기본법의 일반 조세채권과 그리고 일반 채권의 우선순위, 여기에서 해당 재산이 공매, 경매에 처분되면 매각대금에서 어떤 걸 먼저 배분하느냐 그 순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1순위는 바로 뭐냐, 공매 처분이 됐으면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 비용이 먼저고, 경매 처분되면 공익 비용이죠. 그게 1순위로 공제가 됩니다. 배당 순위.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과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체불된 사용자의 체불된 임금이 있죠. 3개월분. 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퇴직금 3년분 그리고 재보상금, 이것이 이 두 번째 순위죠. 자, 우리가 세금에 관련돼서는 3순위입니다. 요 3순위. 요 세 번째 3순위에서는 바로 뭐냐, 당해세라고도 합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가산금, 이와 같은 조세채권은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피담보채권 선순위 날짜에 따지지 않고 피담보채권마다 항상 조세 세금이 우선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작년 12월 24일 날 국회에서 개정이 됐어요. 어떤 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보다도 먼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개정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해당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와 같은 당해세가 피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하죠. 그런데 피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임차권이나 또는 전세권이 이미 설정된 재산 국세 강제 징수 또는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그 날짜가 뭐보다 빠르면 조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는, 다시 말하면 법정기일이 늦다는 얘기는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나서 당해세, 세금이 부과된 당해세는 과거에는 날짜 따지지 않고 피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했는데,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그거죠.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먼저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 중에 저당권 이런 거 말고 전세권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액 임대차 말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당해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보다 채권이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혼동되는 게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항상 당해세가 우선한다. 맞아요. 그러나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다면, 세금보다 먼저 부과됐다면, 등기가 됐다면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제한적으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지방세법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에 보시면 취득 시기가 개정이 됐죠. 작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취득 시기는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갖고 객관적인 거래 그랬어요.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의 수입, 공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죠? 그리고 등기가 이 날짜보다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유상하면 매매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기본이 뭐냐? 이제 실무적으로 현실적에 맞게 개정이 됐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약속해 놓고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건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계약서 무시하고 사실상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두 번째, 불분명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이때 만약에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원칙이 일반 매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그것도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보죠. 이렇게 취득 시기는 언제부터냐?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취득세 과세표준 이것도 자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유상승계 취득하면 일반적인 거래는 당사자가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부족하게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인정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했고 또 객관적인 거래다 이 얘기는 입증이 되는 거래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이런 방법을 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유형에 따라서 현실 실무적으로 맞췄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매매는 일반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하느냐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하지 않고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이때 부당한 행위 그러면 우리 상속증여세법 규정되어 있는 대로 주고받은 대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5%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차이 나는 대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때는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이죠. 여러분 시가 인정액은 새롭게 등장한 단어죠. 취득한 날 기준으로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까지 또는 취득한 날부터 후 3개월 안에 요 사이에 해당 자산의 매매 가격이 있거나 감정 가격이 있거나 공매나 경매 가격이 있다면
그런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실제로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비용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친 게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그런데 무상승계 취득 그랬죠. 과거에는 신고가액이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했는데 이것도 유상하면 첫 번째 증여는요. 증여는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시가 인정액 그래서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받았을 때는 그것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1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상 중에서도요. 상속받아서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겠다. 즉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이런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했죠. 이런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역시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죠.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왜? 개인이니까. 그래서 개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되지 않잖아요. 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인정해 주죠.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뭘로 입증되지 않는다.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고 주고받은 가격에 비용 더한 거. 두 번째 시가 인정액이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은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 현재까지, 취득한 날부터 후 3개월 안에 요 사이에 매매 가격이나 감정 가격이나 공매,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국가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준 가격 정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